여러분,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노후는 돈이 남아 있어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돈 걱정이 없는 분들이 더 빨리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매일 병원에서 은퇴 후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겁니다. 선생님,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사는 게 너무 허전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연금도 있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지는 걸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노후 준비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했던 분들입니다. 작년에 은퇴한 한 교사 부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주변에서 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은퇴 준비 정말 잘하셨네요. 연금은 넉넉했고 빚도 없었고 자녀들은 모두 직장에 다니며 결혼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돈 들어갈 일도 책임질 일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즐기기만 하면 되는 인생. 퇴직 직후 몇 달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계절마다 골프 여행을 떠났고 해외도 다녔습니다.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보다 더 완벽한 은퇴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고 골프 일정이 끝난 날부터 이 부부의 하루는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전화를 걸 사람도 마땅치 않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은퇴 자금은 준비했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다 보니 진짜 친구 하나 제대로 만들어 두지 못했다는 현실을 은퇴하고 나서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최소 20년, 길면 30년 이상이나 될지도 모르는 시간을 무엇을 하며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하루가 너무 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노후의 모습입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 보험, 부동산, 통장 잔고.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노후의 입장권일 뿐 노후를 살아가게 해주는 힘은 아닙니다. 제가 의사로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절대 돈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몸을 움직일 이유가 있고 하루를 채울 활동이 있으며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스스로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로 돈은 충분하지만 아무런 취미도 없고 아무 데도 갈 곳이 없고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노후는 생각보다 빠르게 우울, 무기력,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은퇴 이후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중 상당수는 특별히 힘든 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할 일이 없을 때 가장 빠르게 무너집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세에 은퇴하면 앞으로 3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아무런 취미도 없이 보내면 자존감은 떨어지고 생각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결국 병원을 찾는 횟수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에 돈이 많이 드는 취미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돈 거의 안 들고 실제로 삶을 바꾸는 취미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심심풀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낙상을 줄이고 치매 위험을 낮추고 우울증을 예방하고 수명을 늘리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활동들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최소 한 가지는 반드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50대, 60대 분들이 지금 당장 시작하면 가장 효과적인 신체 활동 취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 이래서 내가 요즘 이렇게 허전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기억력도 아닙니다. 바로 몸을 쓰는 이유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하루에 몸을 쓸 일이 거의 사라집니다. 출근도 없고 약속도 줄어들고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하루가 흘러갑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몸을 쓰지 않기 시작하면 근육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균형 감각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는 게 귀찮아지고 외출이 줄어들면 사람도 줄어들고 결국 집 안에 갇힌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흐름을 초기에 끊지 못하면 노후는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50대, 60대에 계신 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근력이 남아있을 때 몸을 쓰는 취미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것이 바로 등산입니다. 등산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 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등산의 가장 큰 장점은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정상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이 성취감은 노년기에 아주 중요한 자존감 자극이 됩니다. 또 등산은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합니다. 하체 근력은 물론이고 코어 근육, 균형 감각까지 함께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낙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해도 좋고 마음 맞는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특정 모임에 꼭 소속될 필요도 없어서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분들께도 적합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등산은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감각을 몸으로 느끼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탁구입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탁구는 실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날씨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탁구는 단순히 팔만 쓰는 운동이 아닙니다. 눈으로 공을 보고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몸을 반응시키는 과정에서 두뇌와 신체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실제로 탁구는 순발력, 판단력,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리, 몸통, 허리까지 전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운동 효과를 볼 수 있고 하루 3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탁구는 사람을 사귀기에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자연스럽게 말이 트이고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은퇴 후 인간관계가 줄어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80대까지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 역시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노년층 낙상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수영을 즐긴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낙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낙상 사고를 겪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수영은 이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속에서는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폐 기능 향상에도 효과가 있고 전신 근육을 고르게 쓰기 때문에 코어 근육이 약한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평소에 관절 통증 때문에 운동을 포기했던 분들이라면 수영은 다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네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는 너무 흔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만 하면 노후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다만 노년기에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산책을 떠올리시지만 고혈압이 있거나 혈압 변동이 큰 분들은 아침보다는 저녁 걷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침 시간대에는 혈압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걷게 되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고 수면의 질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은 걷기 스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체중이 양쪽 스틱으로 분산되면서 무릎 부담이 줄어들고 상체 근육도 함께 사용하게 되어 균형 감각과 척추 기립근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은 당뇨병, 고혈압, 비만 같은 만성 질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관절에 무리가 적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래서 무릎이나 허리가 약해 걷기나 등산이 힘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흔히 자전거는 하체 운동만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균형을 잡기 위해 상체 근육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전신 운동에 가깝습니다. 규칙적으로 자전거를 타면 폐의 탄력성이 좋아지고 폐활량이 증가합니다. 평소에 쉽게 숨이 차는 분들이 자전거 타기를 꾸준히 하면 산소 흡수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4번 정도 자전거를 타는 노인은 신장 질환이나 중풍 위험이 크게 감소하고 대장암, 직장암 발생 위험도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5가지 활동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돈이 많이 들지 않고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몸을 계속 쓰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노후에 몸을 쓰는 이유가 사라지면 삶의 리듬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몸을 쓰는 취미 하나만 있어도 노후의 절반은 지킨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몸보다 더 빨리 노화되는 뇌와 마음을 지키는 취미들,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명상, 홈 트레이닝, 그리고 반려식물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 취미들은 겉보기엔 조용해 보여도 노후의 우울과 치매를 막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먼저 늙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근육이나 관절을 떠올리지만 의사로서 제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걸 많이 본 것은 바로 뇌와 마음입니다. 몸은 아직 걸을 수 있고 일상생활도 가능한데 생각이 느려지고 집중이 안 되고 괜히 우울해지고 의욕이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뇌를 쓰지 않는 생활 방식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떠올려 보시면 하루 종일 뇌를 얼마나 쓰고 계신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출근도 없고 결정을 내려야 할 일도 줄어들고 사람을 상대할 일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뇌는 점점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굳어갑니다. 근육을 안 쓰면 빠르게 줄어들듯이 뇌도 쓰지 않으면 기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일부러라도 뇌를 자극하는 취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종이접기입니다. 종이접기를 단순히 아이들 놀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학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뇌 자극 활동입니다. 종이접기를 할 때 우리는 눈으로 형태를 인식하고 손으로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며 순서를 기억하고 다음 단계를 예측합니다. 이 과정에서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손끝을 쓰는 활동은 소근육 발달과 함께 뇌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이접기는 비용 부담이 거의 없고 집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조용히 집중해서 무언가를 완성해 나가는 경험은 노년기에 무너지기 쉬운 정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취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림에 소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취미에서 중요한 건 잘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뇌에 매우 복합적인 자극을 줍니다.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시각 정보, 공간 감각, 기억력, 손의 움직임, 감정 표현까지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 과정은 노년기에 떨어지기 쉬운 기억력과 언어 기능을 자극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그림 그리기가 기억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림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꺼내는 통로가 됩니다. 은퇴 이후 말수가 줄고 감정을 안으로만 쌓아두는 분들께 그림은 훌륭한 배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끼거나 종교적인 활동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명상은 아주 단순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명상이 우울증과 관련된 염증성 물질의 분비를 줄인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기억력이 감퇴하거나 초기 치매 증상이 나타난 분들에게서도 명상이 주의력과 집중력, 순발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통증 관리입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같은 통증을 느껴도 고통을 덜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영역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만성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명상은 약물 외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홈 트레이닝입니다. 바깥 활동이 어렵거나 근처에 마땅한 운동시설이 없는 분들께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홈 트레이닝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작 장벽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가,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노후 건강에는 훨씬 중요합니다. 집 안에서라도 몸을 쓰는 습관이 있으면 하루의 리듬이 살아나고 생활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취미가 바로 식물 키우기, 흔히 말하는 반려식물입니다. 요즘은 반려식물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집 안에서 식물을 키우고 계십니다. 단순히 집을 예쁘게 꾸미는 목적만이 아닙니다. 식물을 키운다는 건 매일 누군가를 돌보고 변화를 관찰하고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나는 이제 쓸모없다는 생각인데 식물 하나만 있어도 그 생각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을 주고 잎이 자라는 걸 보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과정 자체가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물은 실내 공기 정화에도 도움을 주고 집안의 습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런 환경적인 요소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취미들의 공통점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지만 노후의 삶을 안쪽에서 단단하게 지탱해 준다는 점입니다. 몸을 쓰는 취미가 노후의 뼈대라면 지금 말씀드린 활동들은 노후의 정신적인 기둥입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삶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노후 준비는 돈, 건강, 취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가야 한다고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면서 왜 취미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노후 생존 전략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노후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만 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근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시간도 많아지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삶의 구조가 사라지고 하루를 지탱해 주던 역할이 없어지며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노후는 휴식이 아니라 공백이 됩니다. 의사로서 제가 정말 안타깝게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큰 병도 없고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병원에 와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입니다. 선생님,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실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만성 통증, 기억력 저하, 면역력 감소까지 시작은 모두 똑같습니다. 할 일이 없고 쓸모없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노후의 취미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취미는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몸을 어떻게 쓸지, 머리를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게 해줍니다. 이 결정들이 쌓여서 삶의 리듬이 되고 리듬이 유지될 때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미를 노후의 사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취미는 노후의 안전장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취미냐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금 60세에 은퇴하면 앞으로 3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아무런 취미도 없이 버텨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취미 없이 노후를 보내는 분들일수록 자존감이 빠르게 낮아지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병원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건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중에서 단 하나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산이든 걷기든 탁구든 수영이든 종이접기든 그림이든 명상이든 식물 키우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크고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내일 다시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쌓이면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집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노후는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반대로 작은 취미 하나라도 준비된 노후는 놀라울 만큼 단단합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이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봐왔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건강 상태, 비슷한 경제 상황이어도 취미가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표정부터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여러분, 노후의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무력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취미입니다. 돈이 많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몸을 쓰고 머리를 쓰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생각이라도 바꿔놓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 나도 이제 뭔가 하나는 시작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무료함을 느끼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사로서 여러분의 노후를 실제로 지켜주는 이야기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 내일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